차트의 기본 용어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으로 분석을 나뉘는데, 기본적 분석은 이제 뭐 회사의 성장 가치나 잠재력, 매출액 등 펀더멘탈의 요소로 분석을 하는 건데, 이거는 보통 이제 주식에 많이 해당이 됩니다. 이제 저희가 이제 코인에서 주로 하게 되는 거는 기술적 분석인데, 이건 이제 차트를 분석해서 기술적으로 주가의 방향을 예측하는 방법을 이제 기술적 분석이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흔히 말하는 캔들, 다른 말로 이제 봉이라고도 얘기하는데, 이거는 이제 차트 안에 형성되어 있는 네모난 모양 그 자체를 이제 캔들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통 이제 이 막대기를 캔들이라고 얘기를 하죠. 이거 하나하나를 이제 보통 캔들 또는 봉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그림에 보시면 이 빨간 색깔 봉이 음봉이고요, 이 초록 색깔 봉이 양봉입니다. 그래서 이제 초록 색깔 봉은 시가보다 종가가 높은 캔들, 그러니까 시작가보다 끝나는 금액이 더 높은 캔들을 양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빨간 봉, 음봉은 시작가보다 종가가 낮은 캔들을 음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보시면 이런 식으로 위랑 아래에 꼬리가 달려있는데, 그래서 이 꼬리들은 봉이 이 형성되는 동안에 최대로 내려왔던 저가, 그리고 최고로 올라갔던 고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위아래 삐져나온 거를 꼬리라고 얘기합니다. 이제 시가와 종가를 설명드리면, 시가는 이제 쉽게 말해서 봉의 첫 시작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만약에 이 캔들을 기준으로 하면 이 캔들의 시작 부분, 이 초록색 캔들의 시작 부분은 이 부분이 되겠죠. 그리고 이 캔들의 종가는 여기 윗부분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 캔들의 종가가 여기 위에 있는 이 선이었으니까 그 다음 캔들의 시가는 그 전 종가가 되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얘는 음봉이니까 가격이 떨어졌죠. 그러면 여기 아래 부분, 이 부분이 종가가 됩니다. 그러니까 시가보다 종가가 낮은 캔들이기 때문에 이 아래가 종가가 되고, 그럼 그 다음 시가는 바로 그 옆에 이 부분, 이 캔들의 밑부분이 시가가 되고, 종가는 이 윗부분이 되고, 또 그 옆에 캔들의 시가는 이쪽이 되고, 그 다음 종가는 아래가 되겠죠. 그래서 시가랑 종가를 보실 때는 캔들의 꼬리 말고 몸통만 봐주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1분봉, 1시간봉, 1일봉 이런 것들은 이제 어떤 걸 의미하냐면, 여기 위쪽에 보시면 타임 프레임이 있습니다. 이제 뭐 1분, 15분, 1시간, 4시간, 뭐 하루, 일주 이런 식으로 있는데, 이 1분봉은 이 캔들 하나가 생성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1분이 걸린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15분봉은 이제 이 캔들 하나가 생성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15분이겠죠. 그리고 1시간봉은 이 캔들 하나가 생성되는데 걸리는 시간이 1시간입니다. 그래서 이걸 기준으로 나누는데, 그래서 1분봉, 1시간봉, 1일봉은 이제 1분, 1시간, 1일 기준으로 한 개의 캔들이 생기는데 걸리는 시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급등은 이제 다른 말로 뭐 떡상, 뭐 펌핑이라는 말도 쓰는데, 이거는 이제 짧은 시간에 가격이 상승했을 때 이제 급등이라고 얘기합니다. 급락은 반대로 뭐 급락, 떡락, 덤핑은 짧은 시간 안에 가격이 하락한 걸 급락이라고 합니다. 반등은 이제 하락이 나오다가 바닥을 찍고 다시 상승하는 부분을 반등이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면은 이제 이런 식으로 하락을 하다가 이렇게 올라가는 거를 반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락이 나오다가 바닥을 찍고 다시 상승하는 부분을 반등이라고 합니다. 이제 횡보는 평단가가 짧게 왔다 갔다 하는 이제 변동성이 적은 장을 의미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위아래로 변동성이 없이 계속 움직이기만 하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이제 횡보라고 할 수 있겠죠. 이제 매물대는 매물이 쌓여 있는 구간, 이제 횡보가 길어지면서 캔들이 쌓이는 구간을 이제 매물대라고 의미합니다. 이제 뭐 특정 가격대에서 일정 기간 동안 매수 매도가 이루어진 구간을 매물대라고 합니다. 뭐 다른 말로 횡보나 박스권 얘기하죠.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뭐 횡보했다고 얘기하고, 아니면 뭐 이 구간에 박스권이 형성이 됐다라고도 얘기를 하고, 뭐 매물대가 쌓였다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은 이제 이평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이평선은 다른 말로 이동평균선이라고도 하는데, N일간의 가격 평균을 나타낸 선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5일선, 21선, 61선, 121선처럼 며칠간의 가격 평균을 나타낸 선이 이평선입니다. 이평선이 이제 주가의 장단기적인 흐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평선은 뭐 이런 식으로 빨간색이 21선, 주황색이 51선, 하늘색이 100일선, 파란색이 200일선으로 저는 세팅해 놓고 쓰고 있는데, 이거는 뭐 각자의 취향에 따라서 수정해서 사용하실 수 있고요. 일수만큼의 평균 가격을 나타낸 선이 이평선입니다. 그 다음 정배열은 이제 모든 단기 이동 평균선이 장기 이동 평균선보다 높게 위치하는 것을 정배열이라고 합니다. 이 정배열은 큰 상승이 될 가능성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차트 보시면 이런 식으로 21선, 51선, 100일선,
201선 이런 식으로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보다 높게 위치해 있죠. 이런 식으로 깔끔하게 배열된 거를 정배열이라고 얘기합니다. 반대로 역배열은 이런 식으로 모든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보다 낮게 위치하는 겁니다. 단기라고 하면 20일, 50일, 100일, 200일선, 그러니까 기간이 짧은 게 아래로 정렬되어 있는, 깔끔하게 정렬되어 있는 거를 역배열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반대로 큰 하락이 될 가능성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골든 크로스는 이제 정배율이 되기 위해서 이평선이 교차되는 시점이 있는데 이걸 이제 골든 크로스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이제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아래에서 위로 돌파하는 상황을 골든 크로스라고 합니다. 정배열이 완성되기 전에 나타나는 징조죠. 차트에 보시면 이런 식으로 단기 이동평균선이 장기 이동평균선을 뚫고 올라가는 이 상황, 주황색 단기 이평선이 하늘색 장기 이평선을 뚫고 올라가는 상황, 이 상황을 골든 크로스라고 하고요. 이후에 정배열로 자리가 가지런히 갖춰지면서 가격이 상승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에 이제 데드 크로스는 골든 크로스랑 반대로 역배율이 되기 위해서 이평선이 교차되는 시점을 데드 크로스라고 합니다. 단기 이평선이 장기 이평선을 위에서 아래로 이탈하는 상황 을 데드 크로스라고 하는데 이거는 역배열이 완성되기 전에 징조입니다. 차트로 보시면 이런 식으로 빨간색 선이 주황색, 하늘색, 파란색을 추월하고 주황색이 하늘색, 파란색을 추월해서 아래로 내려왔죠. 또 단기 이평선, 즉 빨간색, 기간 짧은 게 장기 이평선, 파란색을 뚫고 내려오는 이 상황을 데드 크로스라고 하고요. 데드 크로스 다음에 역배열이 완성돼서 이런 식으로 가격이 하락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거래량인데 이제 해당 캔들에서 거래되고 있는 거래량을 의미합니다. 밑에 나와 있는 그래프가 이제 거래량인데 이 거래량은 이제 이 빨간색 봉 이 하나가 거래된 양을 의미합니다. 해당 캔들에서 거래된 거래량입니다. 그 다음 이제 보조 지표는 이제 뭐 이평선이나 RSI처럼 이제 매매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표를 보조 지표라고 합니다. 뭐 이런 이평선도 보조 지표에 다 해당이 됩니다. 조정은 강한 상승 이후에 하락으로 이어지는 것을 조정이라고 하는데 뭐 보통 이제 강한 하락 이후에 반등하는 것도 조정이라고 표현할 수 있죠. 그래서 뭐 하락하다가 반등이 올 때 보통 이제 조정 반등이 왔다고 표현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강하게 상승하다가 한번 하락하는 이 부분을 조정이 왔다고 얘기합니다. 분할 매수는 나눠서 매수하는 걸 의미하는데 이제 보통 리스크 관리와 멘탈 관리에 특히 효과적으로 알려져 있죠. 일반적인 분할 매수법처럼 이제 뭐 1대1 비율이나 아니면 뭐 1대1대1대1 비율로 동일한 비율로 분할 매수를 이제 많이들 하시는데 그 기준으로 한번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제가 400만 원의 금액으로 투자를 할 때 두 가지의 상황으로 투자를 한다고 예시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코인 가격이 100원일 때 400만 원을 전부 매수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코인 가격 100원, 90원, 80원, 70원마다 100만 원씩만 매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1번 상황 같은 경우에는 가격이 100원일 때 400만 원을 매수했기 때문에 매수 수량 4만 개를 가지고 있겠죠. 그리고 2번 상황 같은 경우에는 각 금액당 100만 원씩 매수를 했기 때문에 매수 수량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됐을 때 가격이 떨어질 때마다의 손익을 비교를 해보면 제가 만약에 100원일 때 분할 매수 없이 전부 다 매수를 했다면 10% 떨어지면 10% 손실, 20% 떨어지면 20% 손실, 30% 떨어지면 똑같이 30% 손실을 고스란히 받게 됩니다. 분할로 매수를 했을 때는 가격이 10% 떨어지면 5% 손실이고요. 20% 떨어지면 10.37%, 30% 떨어지면 16.18%로 제가 이제 분할 매수를 했기 때문에 평단이 낮아져서 어느 정도 손실의 비율이 낮아진 걸 보실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제 10%가 올라서 110원이 되었을 때를 가정해 보자면 만약에 제가 가격이 100원일 때 400만 원을 전부 투자했다면 10% 올랐겠죠. 근데 만약에 이렇게 분할 매수를 했다면 32%, 23%, 16%, 10% 이런 식으로 다 먹어서 총 81%가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400만 원으로 가격이 100원일 때 총 10%가 올랐다면 100만 원 기준으로 40만 원을 먹었으니까 40%가 올랐겠죠. 하지만 분할 매수를 했을 경우에는 81%, 즉 2배 가까이 오르는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분할 매수할 때는 리스크도 줄이고 이득도 높일 수 있지만 항상 계획을 분할 매수는 잘 짜셔야 이 이득을 극대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거를 항상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반대로 분할 매도는 이제 나눠서 매도하는 겁니다. 이제 항상 정확히 고점 또는 저점을 예상할 수 없기 때문에 이제 미리 어느 정도 수익을 챙겨놓고 리스크를 관리하는 전략인데 이건 심리적으로 굉장히 유리한 방식입니다.
그 다음은 이제 RSI인데, RSI는 이제 보조 지표 중에 가장 많이 보고 쉽게 접할 수 있는 지표입니다. 이제 RSI는 일정 시간 동안 주가가 전 본 가격에 비해 상승한 변화량이랑 이제 하락한 변화량의 평균값을 구해서 상승한 변화량이 크면 과매수, 하락한 변화량이 크면 과매도로 판단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차트 보시면 이제 밑에 나와 있는 지표가 RSI 지표인데, 이런 식으로 보시면 일정 수치 이상 올라가면 과매수, 일정 수치 밑으로 떨어지면 과매도를 표시해 줍니다. 이처럼 RSI나 이평선 같은 지표나 패턴들은 제가 따로 영상을 제작해서 필수 지표 같은 것들을 공부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준비해서 업로드 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추세는 이제 시장의 흐름, 진행 방향이라는 뜻이고요. 이제 추세선은 이제 추세를 선으로 나타낸 것을 의미하는데, 추세선은 이제 차트 분석하는 것의 기본이 되고 가장 이제 지식이 없어도 접근할 수 있는 차트 분석의 기본 방법입니다. 이제 추세선은 기본적으로 고점과 고점을 이어주고 저점과 저점을 이어주는 데서 시작이 되는데, 추세선은 이제 저항선과 지지선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근데 이제 추세선을 그을 때 그냥 무작정 긋는 게 아니고 이제 어느 정도 파동에 맞춰서 추세에 맞춰서 끊어서 그려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이제 저점과 저점끼리 이으라고 해서 무작정 밑에서 밑에 아무데나 이렇게 그으시는 게 아니고요, 해당 추세 안에서만 그어주셔야 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까지는 이렇게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여기까지는 하락 추세다 라고 예를 든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의 추세를 점으로 이어서 긋는 게 아니고 여기까지 이 추세를 잘라서 여기서 이제 선을 그어서 활용하시면 되고, 여기서 여기까지 잘라서 하락 추세는 하락 추세에 맞게 추세선을 그으시면 됩니다. 예를 들면은 지금 여기서 여기까지가 상승 추세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대선을 그어줄 수 있겠죠. 그리고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상승 추세가 끝나고 여기가 하락 추세다, 그러면 여기서도 이런 식으로 선을 그어줄 수 있겠죠. 그래서 해당 추세에 맞게끔 선을 그어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쉽게 다시 말씀드리면, 고점과 고점으로 이어주고 저점과 저점으로 이어주면 되는데, 아무렇게나 긋는 게 아니라 상승하는 추세인지 하락하는 추세인지 확인하면서 이제 구분을 하면서 그으셔야 됩니다. 더 자세하게 이제 추세선을 긋는 방법은 제가 추후에 다시 한번 이제 지표들이랑 같이 정리해서 올려드릴 테니까 그때 한 번 더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이제 추세선을 이런 식으로 대충 그어보면은 여러 번 이제 닿는 구간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 보시면 여기 저항선에도 한번 부딪히고 부딪혔죠. 밑에 지지선 같은 경우는 지지받고 여기도 지지받았죠. 이런 식으로 저항을 받고 지지를 받는 이 닿는 부분이 많을수록 추세선의 신뢰가 높아진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승 추세에서는 이제 지지를 받은 추세선, 이 밑에 있는 추세선이 중요하고요. 올라가는 상승 추세일 때는, 떨어지는 하락 추세일 때는 이제 저항받은 추세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항은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캔들의 고가를 이은 추세선, 이 선을 저항선이라고 하는데, 뚫지 못하고 내려오는 부딪히는 구간, 이 구간을 저항선이라고 합니다. 이게 만약에 뚫리면 크게 올라갈 수 있음을 암시하고요. 밑에 이제 지지, 이 선이 지지선인데 이 캔들의 저가를 이은 추세선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래로 이탈하면 크게 내려갈 수 있습니다. 오늘은 코인 선물에 사용하는 기본적인 용어와 개념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필수로 알아야 하는 차트 패턴과 지표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로 거래소 회원 가입 방법과 거래소 기능 사용 방법도 곧 업로드할 예정이니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의 공부는 여기까지입니다. 박대리였습니다. 매일 유익한 코인 시황과 매매법을 업로드하고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지친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